지난주 용인 대장금파크에 다녀왔어요. 수많은 사극을 촬영한 곳인데요. 방탄소년단 슈가의 대취타 뮤직비디오가 이곳에서 촬영되었어요. 이 대취타 뮤직비디오는 용인 대장금파크 내 시설들을 5분 이내에 압축적으로 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교보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방영한 TVN 드라마 철인왕후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와대 셰프 장봉환의 영혼이 조선시대의 왕비 김소용의 몸에 깃들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 퓨전 사극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가공의 인물 김소용 역의 신혜선과 이원범 역의 김정현이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은 중국의 웹드라마 태자비승직기이며 제작진에 따르면 현대 남성의 영혼이 왕후의 몸에 들어간다는 설정만 가져와 나머지 이야기 전개는 원작과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등장인물 장봉환은 13세부터 요리를 시작해 최연소로 청와대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표진 비서실장과 찬밥이 된 요리사 보승민이 꾸린 계략으로 주한 중국 대사의 음식에 낚싯바늘이 들어간 사건이 터져 그만 체포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봉환은 자신을 체포하려고 쫓아오는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가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물이 가득 찬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는데 왕비 김소용으로 빙의해 조선시대로 떨어집니다. 봉환은 소용의 몸에 들어간 이후로도 타임슬립보다는 여자가 되어 남성성을 잃은 사실에 더 분노하고 왕의 아내인 중전이 된 것보다 자신의 비혼주의를 깨뜨린 것에 더 화를 냅니다. 조선시대 임금을 보고도 언행이 거친 30대 남자의 행태를 보이죠. 게다가 왕한테 초면에 반말을 해요. 봉환은 소용의 몸에 빙의한 이후로도 나 아닌 다른 남자가 더 관심받는 건 싫다는 일념으로 한껏 나대든가 하면 역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난 내 시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이라며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막가파식 마인드 때문에 철종은 소용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각각 한문과 국사 과목 교사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봉환은 국사와 한문에 대해서는 빠삭한지라 이 시점에 왕이 철종이라는 걸 알아내자마자 그 시대의 상황을 대부분 꿰고 있었어요. 다만 한문을 잘 읽는 것과는 별개로 한글 서예 글씨체는 악필이죠. 그리고 봉환은 엄청난 바람둥이예요. 현대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꼬시고 다녔죠. 자신을 경계하는 후궁 조화진을 보고 위험한 여자라 더 끌린다고 하고 궁 밖에 나가 남장을 한 채 기생들한테 엉겨붙어서 놀았죠. 철종의 족보상 양어머니이며 김소용의 고모인 순원왕후는 왕실내 안송 김씨의 대표이자 남동생인 김좌근과 더불어 안송 김씨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순원왕후는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궁녀를 시켜서 맨손으로 리프팅을 받아요. 충치로 잇몸이 불편해 계령숙수 만복의 요리를 일부 남기는데요. 청와대 셰프인 봉환의 영혼이 빙의된 소용의 요리를 먹고 매우 감탄해 그 이후로 소용의 요리만 즐겨 먹습니다. 이제 다른 이가 만든 수라는 못 먹겠습니다. 그거 곤란한데요. 제가 만드는 건강식을 매일 드시고 저보다도 어려지시면 그거 참 곤란합니다. 순원왕후는 자기와 같은 안송 김씨이자 요리를 바치면서 아부도 잘하는 소용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만 조화진과 풍한 조씨를 해치울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소용에게 매우 분노해서 중전의 폐위까지 언급합니다. 하지만 소용의 요리에 맞들려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졌고요. 소용이 식가마꾼들을 이용해 본인의 안 좋은 평판을 뒤바꿔 상황을 수습하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용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거나 안송 김씨의 세도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살벌한 반응을 종종 내비칩니다. 하루아침에 남자에서 여자로 그것도 조선의 중전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멘붕했던 봉환은 호수 춘당지에 다시 빠져야지만 영혼이 돌아온다는 걸 알아냅니다.
여기는 부여의 유명한 연못인 궁남지입니다. 이 궁남지가 궁궐 안에 있는 호수 춘당지로 촬영되었어요. 그 후 어느 날 호수에 물을 채우던 우물이 말라버리면서 봉환이 현대로 돌아가는 길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나마 다행히 비가 내려서 호수의 물이 다 채워질 확률이 높아지자 소용의 모습을 한 봉환은 기쁜 나머지 궁녀 홍연과 최상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천둥 번개까지 치는 바깥에서 트월킹을 추는 기행을 벌입니다. 봉환은 마침내 물이 다 채워진 호수로 다시 뛰어드는데요. 물속에 들어갔음에도 영혼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 확인한 순간 철종이 물속에 뛰어들어 소용의 모습을 한 봉환을 호수에서 건져냅니다.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다니 제정신입니까? 뭔 상관이야. 내가 죽든 말든 어차피 바라던 바 아니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꺼져. 이제라도 중전을 이해하는 건 늦지 않았습니다. 중전이 말한 대로 합시다. 노터치. 그래, 노터치! 노터치 하자면서 왜 목숨을 포기하려 합니까? 네가 아주 죽고 싶지? 어딜 함부로 하나?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습니다. 어떤 말도 변명 같지만 오해가 있었소. 오해든 뭐든 그쪽 사정엔 관심 없어. 들어주시오. 변명이라도. 싫다니까 변명 따위? 비켜. 안 됩니다. 노타치 하기로 했으니 중전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 지금 노타치가 뭔진 알고 하는 소리지? 압니다. 중전이 했던 말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노타치,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사랑해야 하오. 중전.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 각자. 그쪽은 그쪽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조점이 있는 거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타치 하겠습니다. 나도 중전도 살 방법을 찾겠습니다. 안 해. 나 노타치 안 해. 어째서요? 내가 말하는 노타치랑 그쪽이 말하는 노타치랑 완전히 달라. 조그마한 차이로 완전 극과 극이라고. 내가 증명해 보이겠소. 그러니 합시다. 노타치. 안 해. 노타치. 합시다. 노타치. 으이씨. 이렇게 철종은 수용이 얘기했던 노타치를 이야기하며 수용한테 다가가려고 시도했지만 수용은 철종한텐 관심이 없고 그저 돌아가지 못한 일로 화를 내며 싸웠어요. 그러다 현대에서 한 실장이 봉환을 죽이기 위해 아예 호흡기를 빼버리면서 장봉환 몸에 숨이 멎고 소용 역시 혼절해 식물인간이 됩니다. 현대에서는 담당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해서 봉환의 호흡을 회복시키고 조선시대에서는 어이가 침을 놓아 소용의 호흡을 회복시킵니다. 혼절하고 소용의 호흡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봉환의 영혼이 봉환의 몸속에 있다가 소용이 호흡을 되찾은 뒤에는 소용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봉환은 소용의 몸속에서 잠꼬대를 하는데요. 어머니, 그렇게 딸을 원하시더니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라고 독백을 하고 이 잠꼬대를 들은 철종은 소용이 본가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하고 본가로 보내 간호하게 합니다. 본가에서 쉬고 있던 소용에게 철종이 병문 한 차 찾아오는데요. 오다 주었소. 소용은 임금의 얼굴을 보면서 중전으로 선발된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뺨을 발그레 붉힙니다. 중전, 안색이 붉고 숨이 가쁜 것이 또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까? 누가 안색이 붉고 숨이 가쁘다고 그래? 소용은 극구 부인하면서 소용한테 자기 몸에서 나가라고 하며 철종이 준 꽃다발로 자기를 막 때립니다. 꺼져 김소용. 내 몸에서 아니 네 몸에서 당장 나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꽃을 때리는 겁니까? 꽃으로 때리는 겁니까? 꽃을 안 뺏기려고 화내는 소용의 모습이 화가 잔뜩 난 소형견 같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소용의 집에 한 자객이 침입했는데요. 그걸 철종이 발견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창문 한지를 뚫고 들어온 칼날을 보고 상황 파악이 된 소용은 다급하게 문을 열고 임금을 공격 중인 자객을 향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를 외치고선 도자기를 집어던졌는데 그게 그만 철종의 머리를 강타했어요. 또다시 침입하려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임금은 갑자기 소용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이 말을 합니다.
오늘은 노타치하지 않겠소. 이렇게 두 사람은 진한 키스를 하게 됩니다. 임금은 어렸을 적 죽음을 피해 도망갔던 우물에서 함께 죽자면서 서로를 위로했던 사람을 화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여자아이는 소용이었어요. 어린 소용이 우물에 숨어 사라지자 집이 발칵 뒤집혀서 가족들이 소용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던 와중에 양자라서 피가 섞이지는 않은 사촌 오빠 김병인이 우물 안에서 소용을 발견하는데요. 밤중이고 어린 철종이 입은 옷 색깔도 어두워서 병인은 소용이 철종과 함께 있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죠. 병인은 소용을 데리러 우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철종은 역적의 자식인 자신이 우물 안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죽기 때문에 소용은 병인에게 내려오는 대신 사다리만 따로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철종은 자신이 우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불안해하던 소용은 행랑아범에게 이를 말해버려서 철종이 우물 안에 있다는 것이 탄로나버렸어요. 소용의 숙부인 김좌근은 우물 뚜껑을 덮고 위에 무거운 돌을 얹습니다. 이에 철종은 우물 안에 갇혀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소용은 병인에게 울면서 부탁해 어른들 몰래 우물 위에 올려져 있던 바위와 뚜껑을 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사람이 오는 것으로 보여 급히 몸을 피해야 했고 철종은 뚜껑이 열린 덕에 우물에서 탈출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건 조화진이었어요. 철종은 소용과 비슷하게 생긴 화진을 우물 안에 같이 있었던 여자아이와 동일 인물로 착각하고 소용이 우물 안에서 주웠던 책 동몽선습을 돌려줍니다. 철종은 소용이 아닌 화진을 어릴 적 자신을 구했던 은인이라고 믿고 있었죠. 한편 임금과 소용은 국내의 연못가에서 다시 만나는데요. 소용이 최근에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바른 자세로 임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뭐 하는 깁니까? 왕가의 여인은 이리 걷는다기에 저는 완벽한 중전이니까요. 누가요? 최상궁이 그러던데? 아니야? 아니 내 말은 누가 완벽한 중전이냐 이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저. 무섭소. 그냥 하던 대로 하시오. 그나저나 우리 전하께서는 어떤 취향이신지? 섹시? 큐티? 청순? 무슨 말을... 내가 대왕대비마마 명으로 후궁을 뽑거든. 그래도 명색이 후궁인데 그쪽 취향도 참고할까 싶어서. 후궁이라. 요놈 봐라. 이렇게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임금은 소용의 두 손을 덥석 잡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깜짝 놀란 소용은 임금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기뻐 그만. 내가 확실히 해둘 게 있는데 네가 임금이라고 후궁이 너의 여인이라는 후진적이고 원시적인 생각은 버려. 후궁은 너의 소유가 아니니까.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인 즉슨 내 거야. 예? 내 소유라고. 그러니까 후궁될 별궁엔 얼씬도 하지 마. 예.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정합니다. 뭐? 싫어. 난 배경보다 인물을 따진다고. 인물. 정 그러하다면 대왕대비마마께 후궁 책봉은 필요 없다. 강력히 청하는 수밖에. 알았소. 대신 서로의 영역엔 노타치하는 걸로. 난 인물 담당, 너는 가문 담당. 역시 중전은 나의 안티팬이군요. 걱정이 많았는데 방법이 생겼습니다. 웃지 마. 웃는 거 금지. 아까처럼 덥석 막 내 손 잡는 것도 금지. 다 금지입니까? 그래, 넌 다 금지야. 너 금지! 이렇게 임금 앞에만 서면 진짜 소용의 감정이 샘솟는 소용은 세게 나가면서 심쿵할 만한 순간을 완벽하게 차단시킵니다. 이후 김좌근의 계략으로 술인날 연회의 음식 재료가 부족해지고 한시몽이 수락간물에 독을 풀어 숙수들이 다들 쓰러지자 소용은 철종이 당하는 일들이 봉환이 현대에 있을 때와 비슷하다고 여겨 직접 나서게 됩니다. 소용은 철종을 돕기 위해 남장을 하고 숙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고구마, 호박, 가지, 죄다 잘게 썰어 볶아 육수와 달걀로 부드럽게 부풀린 홀토마토 스튜. 그릇까지 먹는다는 신선한 말상에 뒤집어질 거다 아마.
연회에 고기가 빠지면 섭섭하지. 비건용 햄버거 스테이크를 더해 메인 디쉬 완성! 보리맥, 콩두, 살찔날, 배두. 하여 맥도날두. 맥도날두. 이렇게 소용은 콩고기 햄버거인 맥도날두를 제작해 연회장을 뒤집어 놨고요. 미리 만들어둔 색색의 양갱에 아트를 더해서 눈을 즐겁게. 디저트는 입과 함께 눈도 먹는 게 포인트거든. 거기다 약간의 이벤트성을 더하면 파티의 마무리로 완벽해. 소용은 후식으로 나가는 양갱에 이벤트를 더했는데요. 막대기에 꽂힌 양갱을 다 먹으면 양갱에 숨겨져 있던 막대기 부분에 하나 더 다음 기회에 꽝 등이 적혀 있어요. 악당인 김주하근은 꽝이 나오자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후 소용은 술에 취한 채 잠들었는데요. 자신의 처소로 찾아온 임금을 졸린 취중에 궁녀 홍연으로 착각합니다. 아, 깜빡 잠들 뻔했네. 계속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너는 어쩜 항상 그럴까? 나를 걱정하고 이해하려 애쓰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본 사람이 너네.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 여길 떠나려 할 때도 네가 눈에 밟히더라. 다시는 널 못 보니까. 소용이 홍연으로 착각한 그 사람은 소용의 뺨을 어루만지다가 소용의 얼굴로 다가가 키스합니다. 다음날 아침, 소용은 어렴풋이 깨어나 자신의 옆에 나란히 누워 곤히 자고 있는 임금을 보고 경악합니다. 소용은 이에 찾아온 정체성의 혼란에 임금으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다닙니다. 임금과의 동침에서 역겨움이 아닌 호감을 느끼는 자신을 보면서 이대로 장봉화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냐며 호수 앞에서 칭얼대죠. 이후 소용은 대령숙수가 먹던 이화주를 자기도 직접 담가 23일을 기다린 끝에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화주를 입 가까이 대는 순간 구역질을 합니다. 소용은 그럼 다음에 먹으면 된다며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데요. 이후 병서를 완성했다며 자신을 찾아온 철종과 입을 맞추려고 하는 때에 다시 한번 구역질을 하고 맙니다. 결국 계속되는 구역질로 철종이 어이를 불러 진찰을 받는데 소용의 임신이 확인되죠. 감축들이 옵니다. 에서스 중전. 감축들이 옵니다, 마마. 아, 내가 아비라니. 내가 임신이라니. 남자의 기억이 깃들어 있는 소용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경사났다고 좋아하죠. 소용은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눈물까지 흘리며 좌절합니다. 봉화는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이었죠. 임금과 결혼을 한 것도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던 상황에서 임신까지 덜컥해버리고 애초에 정체성이 남자였는데 임신을 해버리면 거부감이 심한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소용은 뱃속의 아기를 위한 태교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으려 했던 라면과 이화주도 대령숙수와 최상궁이 못 먹게 하려고 다 먹어버리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철종과 함께 국내 별장에 나갔다가 철종이 뱃속의 아이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는 말을 하자 생각해보니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은 왕이 되니까 자기가 나라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열정적으로 태교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임금은 김병인으로부터 자신이 동몽선습에 적어둔 동비 암호가 발각되었음을 전해 듣습니다. 주상과 중전이 동학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 사대부로부터 대대적인 동비 학살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이를 방관한다면 동몽선습의 원래 주인인 소용 역시 관련이 되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과 설상가상으로 소용이 병인과 불륜관계라는 헛소문에 얽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병인은 이를 막을 방법은 직접 밀란을 정리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하고 철종은 소용을 지키기 위해 궁을 떠나게 됩니다. 임금의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소용은 임금이 없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마음을 다지기 위해 붓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기 개 귀여워. 하고픈 거 작다 해라. 분명 우리 아기씨는 마마를 똑 닮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불길한 소리를. 최상궁 입장에서는 아이가 수용을 닮으면 저세상 펜션에 중전 같은 사람이 2명이 되는 거니까 불길한 소리겠죠. 수용은 임금이 없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10손가락에 골무를 끼우고 술을 놓을 준비를 하는데요. 난데없는 임금의 승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용은 전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좌절하고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네가 없는데 라고 울부짖으며 태교일기를 집어던집니다. 임금의 이복형인 영평군이 임금이 죽은 것이 모두 수용의 탓이라며 칼을 들이대며 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터지고 수용은 이후 병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의 어깨에 상처를 보고 수상함을 느낍니다. 수용은 상선을 통해 삼엄한 경계를 피해 철종의 시체를 훑어보는데요. 차마 썩어 문드러진 얼굴은 바라보지 못하고 몸을 더듬다가 그 시신이 철종이 아니라는 걸 알아냅니다. 철종이 살아있다고 확신한 소용은 대왕대비와 왕대비 앞에서 연기 대상급 오열을 하며 난리를 치고요. 궁녀들이 아닌 후궁들이 중전 소용을 끌고 밖으로 데려갑니다. 소용은 오열하고 난리를 치면서 경계를 흐트리게끔 만들고 밤에 몰래 궁을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병인이 그녀를 제지하는데요. 소용은 병인에게 그렇게 소용을 사랑하면서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냐고 일갈하며 본인은 아니었지만 진짜 소용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병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동까지 합니다. 이를 계기로 병인은 그간 흘려넘겼던 소용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고 그가 다른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소용이 궁에서 벗어났을 때 최상궁과 홍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용은 혼자 가려면 자기를 밟고 가라는 홍연의 발을 사뿐히 지려밟고 혼자 가려고 하지만 최상궁과 홍연의 온갖 설득 및 협박으로 함께 가기로 합니다. 며칠에 거쳐 산속을 헤치며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그때 병인과 부대원들이 쫓아와 소용은 최상궁 홍연과 헤어지게 됩니다. 홀로 도망치던 소용은 병인에게 붙잡혔고 그로부터 정체를 실토하라며 절벽에서 목이 졸리는 위기에 처하는데요. 병인은 수용과 대화를 나누다가 수용이 원래 소용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듣고 자기가 사랑했던 원래의 소용이 그녀의 몸 안에 분명 남아있을 거라 믿고 일단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소용은 병인의 도움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김좌근의 수하 살수에게 붙잡힙니다. 병인은 소용을 지키기 위해 칼싸움을 벌이다가 치명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10살 동안 도망치라는 병인의 말에도 소용은 원래 소용의 감정 때문인지 마지막엔 돌아보고서 오열을 합니다. 살수의 추격을 간신히 피해 혼자 산을 떠돌던 소용은 최상궁, 홍연, 병인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녀 앞에 철종이 나타났어요. 임금을 만난 소용은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자책하는데요. 임금은 최상궁과 홍연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소용은 최상궁 홍연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소용은 저녁에 임금의 비밀 장소로 돌아가 임금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닦아야겠습니다. 볼몸도 아닌데 어쩌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집에 하도 안 오길래 마중 나왔지. 중전은 항시 날 놀라게 하는군요. 안 올 수가 없었어. 네가 궁에 없으니까 정전된 것처럼 사방이 온통 암흑이더라. 정전이 뭐냐면 변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중전의 마음. 나도 같았으니까요. 마음이 통한 소용과 임금은 진한 입맞춤을 합니다. 그 전에도 키스신들이 있었지만 전부 술김에 목적을 갖고 했던 키스였는데요. 이 키스신은 봉환의 영혼이 이제 완전히 소용의 마음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드라마 철인왕후는 고증 오류와 역사 왜곡으로 2회 만에 불명예 조기종영한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박계옥 작가가 드라마 전반부인 10회까지 공동 집필을 했고요.
험한 원작 소설가와 조선왕조실록 비하 관련 이슈로 논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혜선 배우님의 엄청난 연기력으로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어요. 아저씨가 빙의된 소용을 연기할 때는 낮은 음색으로 보이시하고 거칠게 연기했고, 때로는 현대인이 어설프게 따라하는 사극톤을 연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 진짜 소용의 혼의 비중이 커져가면서 조곤조곤한 사극톤으로 차분하게 연기하기도 했죠. 신혜선 배우가 캐릭터 연구를 철저히 했음을 이 드라마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신혜선님을 비롯해 김정현, 배종옥, 김태우, 설이나, 나인우, 차청화, 김인권, 최서은 등 주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큰 관심을 얻으며 인기를 끌었어요.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온갖 논란에 망할 뻔한 드라마 철인왕후를 성공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드라마 철인왕후는 사전 제작이 되어 안정적으로 촬영을 마쳤고, 작은 사건에도 복선이 있었던 탄탄한 이야기 전개로 성공한 퓨전 사극 코미디 드라마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철인왕후는 넷플릭스와 티빙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담은 장소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려 99%가 넘는 분들이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채널의 영상들에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시고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엄청나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